또 음악이 나오죠? 노래가 있네요. 우리 제작진의 평균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음악 선곡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엄정화 씨가 불렀던 초대 곡인데,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죠. 이전 상장도 했고, 그리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워낙 오늘 뉴스가 많아서 좀 묻힌감이 없잖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께서 전문 분야니까 좀 이제 비중을 많이 두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근데 벌써부터 좀 상반된 분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요. 셀트리온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셀트리온 코스피 200 신규 편입이 상당히 셀트리온 주가에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셀트리온은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논란이 있죠. 이거 너무 비싸다라는 컨셉이 있지만 지금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개인들의 주식이 됐던 거고 기관들의 수급은 전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기관들의 벤치마크라고 볼 수 있는 기관들의 핵심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 있는 이 벤치마크에 포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보통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벤치마크가 코스피 200입니다. 그래서 신규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종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기관들도 이 셀트리온 주가 오른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상당히 조금 소심하게 리밸런싱을 했다. 리밸런싱이라는 얘기는 벤치마크의 그 변경을 포트폴리오 적용하는 그런 흐름이다. 그런 액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기관들이 한 3천에서 4천억밖에 들어오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기업 우리 국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담고 있는 이 패시브 NAV는 사실상 한 60조에서 70조로 추정이 되는데 이거를 계산해 보면 2조에서 3조 원 정도의 그 자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물론 셀트리온의 비중대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언더웨이트를 하면 한 2%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1.5조에서 2조 원 정도는 매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편입이 된 이후에 연기금을 비롯한 이게 기관 패시브 자금 자체가 많이 편입이 될 거고 개인들은 항상 이제 셀트리온은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수급이 같이 맞물리면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조금 바닥에서 계속 이제 양봉이 나타나면서 꾸준하게 수급의 안정성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구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약간 다른 결에서 보수적으로 다시 한번 제 질문을 드려보자면 추적 자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뭐 좋게 봐도 2조 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 같은 경우만 봐도 뭐 물론 거래 대금 측면이지만 2조가 넘어가 버리고 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계적인 매수는 이제 거의 다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죠.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카카오도 그렇고 넷마블 게임즈도 그렇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코스피 이게 작년에 신규 편입이 됐죠. 근데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200이 편입이 발표가 된 시점은 실제 편입된 거에 대해서 한 1개월에서 2개월 전이죠. 이때부터 사실 이제 연기금은 전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편입이 되고 나서 즉 벤치마크가 변경이 된 이후부터는 사실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한 그런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CD 매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패시브 플레이어들의 어떤 그 리스크 관리의 형식이 좀 다른 겁니다. 패시브 측면에서 보면 종가로 들어가서 기준가랑 0으로 똑같이 시작하겠다라는 측면이 어제 이제 종가로 들어갔던 리밸런싱 물량이었고 지금부터 연기금의 매수는 기간 평균해가지고 주가의 고점으로 100% 담지 않겠다라는 리스크 관리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정도가 지금 계속해서 좀 셀트리온의 매수 수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히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계적인 물량은 2개월, 3개월 온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셀트리온의 기관들의 자금 자체를 여기 패시브만 지금 가정을 했습니다. 이 연기금 기준으로 보면 120조 중에 국내 주식 120조 중에 60조가 이제 패시브 물량이고 60조는 액티브 물량입니다. 액티브 물량,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좋아하는 사람 반반이라고 했을 때 30조의 한 3%를 해당하는 이 셀트리온을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사실 기계적인 물량이라고 보기보다는 향후 셀트리온이 실적이 잘 나왔든 떨어졌든 솔직히 앞으로 좀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이익 측면은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액티브들은 살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벤치마크가 없을 때 굳이 리스크를 주고 살 필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코스피 200의 시총 3위 종목에 그런 담화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런 측면에서는 실적에 대한 롱숏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고 추가적인 이 잠재적인 그리고 1분기 실적이라고 볼 수 있는 4월 중순 요때쯤에서 액티브의 수급도 분명히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기관들의 수급은 이제 좀 시작이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 성이 안 차는 게 사실일 겁니다. 뭐 게시판만 보더라도 5개 글 중에 1개는 개인 투자자가 연기금 욕하는 약간 그런 글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기관 측에서 셀트리온을 얼마나 더 담을 수 있을지 그리고 들어보니까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연구원님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얘기부터 셀트리온 얘기까지 참 많은 얘기들을 했네요. 지금까지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하나금융투자의 이경수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다른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